안녕하세요. 연희계 수학 입문서 수학하는 법 저자 이몽덕입니다. 수학하는 법 1에서는 소제목이 금지된 질문인데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진 않아요. 13개의 단원으로 돼 있고 수학 공부에 대한 약간의 맛을 보여주는 것은 10이라고 12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지금 학부형님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는 것일 테지만 여기서 굉장히 쉬운 거지만 여기서 관점이 바뀌어야 제가 얘기하는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하는 법 2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수학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서는 그래서 우선 그 금지된 질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 9번의 수학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강의가 좀 역설적인데 저는 강의가 굉장히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지금 하는 이유는 좀 역설적이게도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책이나 또래들 간의 토론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안 듣게 하기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역설적이죠? 자, 우선 그 9개의 금지된 질문이라고 했는데 현 교육 과정에서 질문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특히 공교육 선생님들은 이 제 강의를 듣고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해도 아이들한테 질문하기 힘든 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설명 방식이나 순서로는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곱하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죠. 자,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을 외울 때 우리가 2 곱하기 2를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아입니다. 4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보시면 초등학교 5학년도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아이들마다 되게 그 어떤 발달 과정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을 잘 곱하기를 배울 때 잘 정리를 해주면 아이가 앞으로도 수학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뭔가 축적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잘 못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알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점점 수학은 공부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2가 4니까 4, 2, 8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2 곱하기 2가 왜 4야? 라고 물어보면 2를 2번 더해서야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곱하기는 항상 더하기로 바꿀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3 곱하기 2가 얼마야? 그러면 6이라고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 플러스 3 또는 2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연습을 시켜봐야 돼요. 그 연습은 조금 이따 아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답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질문이 여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로그고요. 로그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루트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분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요걸 배운 애들은 답할 수 있는 애들은 할 수 있고 그 질문이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답할 수 있는 애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이라면 다 질문을 해보면 그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중학교 간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도 혹시 답변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수포자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은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서 그걸 생각을 하게 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여전히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5명 중에 1명은 쉽게 답을 하고요. 5명 중에 4명은 답을 못합니다. 한번 자제분이 있거나 학생이 있는 선생님들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2를 3개 곱해야 8이 되겠죠. 그래서 3이라고 답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못하는 아이는 그때그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너 뭐 2를 2개 곱해봐. 얼마지? 하나 더 곱해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서 답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예,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뒤에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지금 9개의 금지된 질문 조금 이따 제가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질문을 하면 지금 로그는 언제 배우냐면 고2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루트는 언제 배우냐면 중3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분수는 언제 배우냐면 초3 때 배웁니다. 예, 근데 로그와 루트와 분수에 대한 이해가 현재 고2 학생들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개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단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떤 관계성 없이 가르쳐진다는 거죠. 근데 일관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이것들을 할 때, 지금 이 공부를 해보면. 특히 이제 대수편을 들어가야 좀 난이도도 높아지고 좀 어려워지는데 거기까지 해보면 확실하게 이 셋의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좋은 질문은 이런 질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10을 몇 개 곱해야 100이 될까라는 질문 괜찮겠죠? 그 다음에 뭐 3을 몇 개 곱해야 뭐 81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못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게 하면 이 학생들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와 로그가 단절되지 않아요. 이게 왜 로그냐면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눈치를 채신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질문은 뭐냐? 두 번째 좋은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됐을 때 똑같은 두 수는 얼마일까? 이 질문이에요.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될 때 똑같은 두 수는 얼마일까? 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똑같은 두 수를 곱해봐. 1 곱하기 1은 4가 아니네. 2 곱하기 2는 4네. 그러니까 2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역시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5명 중에 4명은 이게 5명 중에 1명이면 상위 20%죠. 이 상위 20%가 수능 등급으로 따지면요. 수능 등급으로 따지면 문과로 치면 한 3, 4등급, 이과로 치면 4, 5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지금 현행 교육과정으로는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으로는 이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소통할 수 없는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됐을 때 그 똑같은 두 수는 얼마냐?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버전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16이 됐을 때 똑같은 두 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100이 됐을 때 똑같은 두 수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재에서 계속해서 이걸 질문을 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뒤에 교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 번째 질문은 일부러 제가 이제 거꾸로 간 거예요. 이게 고2 이게 루트니까 중3 질문이고요. 이게 초3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이 셋 중에서 루트가 제일 어렵고요. 로그가 제일 쉽고 그 중간이 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대수를 다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수학적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과 질문이 되게 비슷한데 2를 몇 개 더해야 8이 될까? 이 질문이죠. 2를 몇 개 더해야 8이 돼?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가 2 곱하기 2 곱하기 곱해보면서 8이 될 때까지 곱해봐서 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를 몇 개 더해야 8이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가 2를 더해보는 거죠. 하나, 둘, 2개 더하면 2네, 3개 더하니까 아직 6이네, 4개 더하면 8이네. 그래서 몇 개를 더해야 돼요? 4개를 더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뒤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이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수학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준비된 프린트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어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앞에 부분 보면 이제 그 텍스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어의 첫 번째 기능은 길게 설명해야 될 거를 서로 약속을 해서 짧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수학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수학에서 쓴 언어나 기호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언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자, 이 설명을 하면 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참고를 하면 수학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우리의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파이프가 그림에 있는데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수학어의 첫 번째 기능은 긴 것을 짧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것들을 여러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면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언어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부터 이 사과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과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사과를 좋아해 라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멈추고. 해보셨습니까? 자, 사과라는 말이 없어요. 자, 아이들한테도 이걸 시켜보십시오. 상당히 사고력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제 안경이죠. 제 안경인데 안경이란 단어가 없다고 해보세요. 없고 이 안경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에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가서 안경 좀 가져와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한 시켜보십시오. 이거 자체로도 상당히 사고력 훈련이 됩니다. 뭐 사과라는 단어가 없다면 나는 사과를 좋아해라는 말을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빨간 과일인데 속살은 하얗고 식감은 아삭아삭하며 달콤새콤한 과일을 좋아해. 어때요? 길죠? 근데 그 과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과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과를 약속을 해놓으면 이렇게 생긴 과일을 사과라고 약속해 놓으면 나는 사과 좋아해 라고 긴 의미를 정확하게 짧게 얘기하면서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경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가서 안경 좀 가져와. 자, 안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그랗게 돼 있는 사이에 유리로 돼 있는데 그걸 쓰면 안 보이던 게 더 잘 보여. 그거 있지? 그거 가져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경이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면 짧게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학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가
긴 것을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 빨간 과일 있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사과라고 약속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과 사과 사이에는 논리적 당위성이 없어요. 자,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그림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꼭 사과라고 부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부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미국에 가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저 애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과가 아니라 그냥 애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경이 아니라 뭐 글래스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이 과일을 그냥 분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분필이라고 부를 겁니다. 애플이라고 부르면 애플이라고 되는 거고. 그래서 긴 의미를, 자주 쓰이는 긴 의미를 짧게 약속하는 게 수학어인데 그 약속은 이미 수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될 뿐 논리적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하면, 자, 수학어는 왜 쓰지? 그러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길게 표현할 거를 짧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수학어 3개를 여기서 해보고, 예,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자,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 길죠? 자, 수학자들이 짧게 수학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그, LOG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쓰고 8을 써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될까? 라는 뜻이니까 이걸 3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을 몇 개 곱해야 100이 될까? 자, 이거 이제 아이한테 요걸 이용해서 수학어로 바꿔보라고 하십시오. 잘 바꾸는 아이도 있고 못 바꾸는 아이도 있는데 요 교재의 다음 강의부터 제가 소개할 그 프린트를 풀어보면 다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로그 10에 100이 되고 2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3을 몇 개 곱해야 81이 될까? 길잖아. 수학으로 나타내면 로그 3에 81이라고 짧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라는 수학어예요.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상 로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곱하기에 대한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이 질문과 이 기호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냥 로그의 값을 수학은 가장 안 좋은 게 경험적으로 답을 하는 게 사실은 수학에선 필요 없어요. 연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하면 우리는 정답을 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이 통하니까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죠.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점수는 나와요, 사실은. 점수는 나오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연습에 의해서 생각 없이 그냥, 답을 내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를 똑같이 곱해서 4가 될 때 그 똑같은 두 수는 무엇일까? 사실은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것은 2 곱하기 2도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어서 두 가지인데 이제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양수만 대답하니까 2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그 프린트에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음수나 양수에 대해서는.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두 수 중 양수는 얼마인가? 사실은 이 질문이 정확한 건데 길죠? 짧게 나타내면은 루트 4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4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됐을 때 똑같은 두 수 중 양수는 얼마인가? 라는 긴 문장을 짧게 나타낸 수학어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배우면, 자,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항상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물으면 8이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에는 2를 몇 개 곱해야 8이 되라고 거꾸로 묻습니다. 이걸 이제 거듭적으로 얘기하면은 2의 3승이 8이면 2의 몇 승이 8이 될까를 묻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4라고 하면 뭐를 제곱해야 4가 되라고 여기를 물어요. 항상 거꾸로 묻습니다. 3 곱하기 4가 10이면 그 다음에 물을 게 뭡니까? 여기를 묻죠. 항상 거꾸로 묻습니다. 그런 일관성이 있어요. 수학 개념에서는. 거꾸로 묻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81이 될 때 똑같은 두 수 중 양수는 무엇인가? 수학으로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루트 81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을 몇 개 더해야 8이 될까? 길죠? 수학으로 나타내면 3분의 8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수를 우리가 배웁니다만 이 분수는 사실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좀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가르쳐요. 하지만 저는 그게 수학이 아니고 산학입니다. 수학은 연역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수를 지금 초3 때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고2가 배우는 로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분수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미 해보니까 이해를 잘하는 학생은 굉장히 잘해요. 10명 중에 1명은 굉장히 잘합니다. 초등학생 중에서. 이 학생들은 상위 10%죠. 수능으로 따지면은 1등급에서 이과로 치면 2등, 2, 3등급, 2등급 정도, 2, 3등급까지 가겠죠. 문과로 치면. 이과로 치면은 뭐 3, 4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훨씬 더 하여튼 재미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에서 수학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하여튼 뭐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분수와 로그와 루트에 대해서 수학어와 연결해서 길게 설명해야 될 거를 짧게 설명한 게 수학어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학어가 로그와 루트가 분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